기후난민 첫 세대. 물이 다 빠진 뒤 돌아온 집은 집이 아니었다. 박춘자 71세는 진흙 범벅이 된 마당에 서서 멍하니 쳐다봤다. 50년 살던 집, 신혼 때부터 살던 집, 아이들 키우고 남편 보내고 혼자 남아서도 지킨 집. 이제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다. 할머니, 위험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공무원인지 뭔지 아는 젊은 애가 팔을 잡는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50년 살았는데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미 균열이. 그래서 어쩌라고? 공무원이 당황한다. 매뉴얼에 없는 질문이겠지. 임시 대피소에서 기다리시면 2주 대책이. 2주. 어디로? 강진군의 기후난민 정착촌이 조성됐습니다. 거기로. 기후난민.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힌다. 나이 70 넘어서 난민이 됐다. 전쟁도 아니고 비 때문에. 난민이라니. 내가 무슨 난민이야. 여기가 내 땅인데. 할머니, 여긴 이제 거주 불가 지역이에요. 다시는 못 사세요. 다시는 못 산다고? 50년 살던 곳을? 박춘자는 주저앉았다. 진흙 바닥에 그냥 털썩. 할머니, 나도. 그냥 나도. 임시 대피소는 지옥이었다. 체육관에 500명이 빽빽이. 칸막이도 없이 얇은 매트 하나씩 깔고. 박춘자 할머니, 여기 A-47번 자리예요. A-47점 사람도 아니고 번호가 됐다. 옆 매트에는 60대 부부가 앉아있다. 눈이 마주쳤다. 혼자세요? 네. 자식들은 서울에 있어요. 오지도 않나 봐요? 바쁘대요. 그 바쁘대요의 의미를 서로 안다. 더 묻지 않는다. 새벽 2시. 옆 매트에서 누군가 온다. 앞 매트에서는 코 고는 소리. 뒤에서는 기침 소리. 화장실 가려면 20명을 넘어가야 한다. 박춘자는 눈을 감았다. 근데 집 생각만 난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던 아침 햇살. 마당 감나무. 남편이 직접 만든 평상. 다 물에 잠겼겠지. 다 썩었겠지.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다. 엄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뉴스 봤어. 완전 난리던데. 그래, 난리지. 네 엄마 난민 됐어. 왜? 창피해? 엄마, 왜 그런 말을? 안 와도 돼. 어차피 못 오잖아. 엄마, 끊어. 여기 통화하면 민폐야. 전화를 끊었다. 아들이 다시 걸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다. 강진군 기후난민 정착촌. 버스에서 내린 박춘자는 할 말을 잃었다. 컨테이너 박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감옥도 이것보다 낫겠다. 지동 12호입니다. 할머니 집이에요. 집. 이게 집이라고? 3평. 침대 하나, 작은 냉장고, 전기포트. 끝이다.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이 동마다 있어요. 부엌은 공동 주방이 있는데 대부분 전기포트로 해결하시더라고요. 박춘자는 웃었다. 아니, 웃음이 나왔다. 50년 살림이 이거네. 죄송합니다. 예산이. 됐어. 당신 잘못도 아닌데. 공무원이 가고 혼자 남았다. 컨테이너 박스 안. 창문 하나. 밖에는 똑같은 박스들이 끝없이. 이게 내 인생 마지막 집이구나. 옆집 할아버지가 인사를 왔다. 새로 오셨네요. 전 김석철이라고 합니다. 박춘자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영살리에서요. 아, 거기도 완전 잠겼다면서요. 네, 다 잠겼죠. 김석철 73세는 담배를 꺼냈다. 피우실래요? 끊은 지 오래됐는데. 주세요. 10년 만에 피우는 담배. 목이 칼칼하다. 근데 좋다. 할아버지는 언제 오셨어요? 2달 됐어요. 태풍 때. 적응되세요? 적응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사는 거지. 두 노인이 컨테이너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운다. 말이 없다. 굳이 필요 없다. 자식들은 오나요? 처음엔 오더니 이제 안 와요. 멀고 볼 것도 없고. 그렇죠. 뭐 할머니 자식들은 안 올 거예요. 바쁘거든요. 다 바쁘죠. 부모 빼고 다 바빠요. 씁쓸한 농담. 근데 웃을 수가 없다. 공동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된장찌개에 김치, 콩나물. 급식이다. 학교 급식도 이것보단 나을 거다. 이거 매일 똑같아요. 옆 테이블 할머니가 말한다. 그래도 굶는 것보단 낫죠. 낫긴 뭐가 나아. 사료야, 사료. 다들 묵묵히 먹는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살려고. 저기 새로 온 할머니? 네. 몇 호 사세요? 지동 12호요. 아, 거기. 겨울에 춥죠. 단열이 안 돼서. 그래요? 여름엔 찜통이고. 컨테이너가 다 그래요. 박춘자는 숟가락을 놓았다. 입맛이 뚝 떨어진다. 그래도 버텨야죠. 갈 데가 없는데. 맞다. 갈 데가 없다. 이게 현실이다. 밤 10시. 컨테이너는 소음 차단이 안 된다. 옆집 TV 소리, 앞집 부부싸움 소리, 뒷집 아기 울음소리 다 들린다. 박춘자는 귀를 막았다. 소용없다. 집이 그립다. 조용한 시골집, 개구리 소리,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던. 핸드폰을 켰다. 사진첩을 열었다. 집 사진들, 마당에 핀 꽃, 감나무 아래서 찍은 가족 사진, 남편 제사 때 모인 사진 다 없어졌네. 눈물이 난다. 아니, 안 난다. 이미 다 울어서 남은 눈물도 없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 김석철이 문을 두드린다. 왜요? 또 폭우 온대요. 태풍이랑 같이. 그래서? 여기도 위험할 수 있대요. 대피 준비하래요. 박춘자는 웃었다. 어디로 또 대피해? 여기서도 쫓겨나면 어디로 가? 그러게요. 방송이 나온다. 주민 여러분,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박춘자는 밖으로 나왔다. 하늘이 검다. 또 비가 온다. 이번엔 여기도 잠기면 우린 어디로 가요? 아무도 대답 못한다. 원주민과의 첫 충돌은 마트에서 시작됐다. 아줌마, 줄 서세요. 줄 서 있잖아요. 새치기 하셨잖아요. 박춘자는 당황했다. 새치기, 그냥 빈자리에 선 건데. 난민들이 와서 동네가 엉망이야.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린다. 난민. 또 그 단어다. 우리도 세금 내는 주민이에요. 김석철이 소리친다. 세금. 우리 세금으로 공짜 집 받고 사는 주제에? 공짜라니. 우리가 원해서 집 잃은 줄 알아? 그러니까 왜 거기 살았어요? 위험한 곳에 50년 살았어. 50년. 그게 잘못이죠. 위험한 걸 알면서. 박춘자는 장바구니를 놓고 나왔다. 더는 못 듣겠다. 밖에서 김석철이 따라왔다. 할머니, 물건은요? 안 살래요. 밥맛 떨어져서. 저놈들이. 지들도 언제 당할지 모르면서. 그러게요. 이제 안전한 곳이 어딨다고. 정착촌 주민회의. 원주민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학교에서 우리 애들 따돌린대요. 난민이라고. 병원에서도 차별해요. 나중에 오래요. 일자리도 안 줘요. 늙은 난민 누가 쓰냐고. 회의는 싸움판이 됐다. 다들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래도 정부가 대책. 컨테이너 박스가 대책이에요? 임시라고 했잖아요. 곧 아파트 지어준다고. 고제 언제요? 10년 뒤? 우리가 10년을 더 살까요? 침묵. 박춘자가 일어났다. 됐어요. 싸워봤자 우리만 피곤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냥 살죠. 어차피 갈 곳도 없는데. 딸이 전화했다. 엄마, 거기 생활 어때? 괜찮아. 거짓말이다. 정말. 불편한 거 없어? 없어. 다 괜찮아. 또 거짓말. 엄마, 내가 가볼까? 오지 마. 멀잖아. 그리고 볼 것도 없어. 진짜다. 딸이 이 컨테이너 박스를 보면 울 거다. 그거 보기 싫다. 엄마, 나 바빠. 끊어. 바쁘지도 않으면서 끊었다. 딸이 우는 소리 들리는 것 같다. 환청인가? 태풍이 왔다. 컨테이너가 흔들린다. 벽이 울린다. 지붕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박춘자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았다. 이번엔 여기도 잠길까? 그럼 다음은 어디로? 할머니, 괜찮아요? 김석철이 문을 두드린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 무서워 죽겠다. 빗소리가 점점 커진다. 저번 폭우 때와 똑같은 소리. 트라우마가 올라온다. 물이 차오르던 기억. 지붕으로 올라가던 기억. 헬기를 기다리던 기억. 안 돼. 또 안 돼. 혼잣말이 나온다. 번쩍. 번개가 친다. 컨테이너 전체가 하얗게 빛난다. 정전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박춘자는 떨었다. 추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하나님, 부처님, 누구라도. 제발, 기도인지 넋두리인지 모를 말이 흘러나온다. 아침이 됐다.
태풍은 지나갔다. 정착촌은 무사했다. 하지만 영살리가 완전히 사라졌대요. 뭐? 할머니 사시던 동네요. 이번 태풍에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질 거래요. 박춘자는 주저앉았다. 고향이 사라졌다. 진짜로 사라졌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네. 김석철이 옆에 앉았다. 저도요. 제 고향도 지난달에 영구 침수 지역됐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글쎄요. 그냥 운이 나빴나 봐요. 운. 70년 살면서 쌓은 게 다 운으로 사라진다고? 할아버지, 후회되는 거 있어요? 많죠. 자식들한테 더 잘할 걸. 아내한테 더 잘할 걸. 저도요. 남편 살아있을 때 여행이라도 다닐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두 노인이 컨테이너 앞에 앉아 있다. 갈 곳 없는 난민들. 정부 관계자가 왔다. 여러분들의 영구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뭔데요? 신도시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드렸습니다. 언제요? 3년 내로. 3년? 웅성거림. 3년을 여기서 더 살라고요? 임시 방편으로. 우리가 3년을 더 살 것 같아요? 평균 나이가 70인데 관계자가 당황한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셔야. 희망. 집 잃고 고향 잃고 난민 소리 들으면서 박춘자가 일어났다. 됐어요. 어차피 정치인들 선거용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3년 뒤면 선거 끝나 있겠죠. 그럼 또 없던 일 되겠죠.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다 아는 거다. 병원 대기실. 박춘자는 3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기후난민 분들은 따로 오후에 오세요. 접수처 직원이 말한다. 왜요? 원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따로 시간을 배정했어요. 차별이다. 대놓고 차별. 전 똑같은 환자예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규정. 누가 만든 규정이에요? 박춘자는 나왔다. 무릎이 아프다. 폭우 때 다친 곳이 낫지 않는다. 그냥 참자.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김석철이 쓰러졌다. 심장마비래요. 살아나셨어요? 네. 다행히. 근데 중환자실이래요. 박춘자는 병원으로 갔다. 김석철의 아들이 와 있다. 처음 본다.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옆집에 살아요. 아, 정착촌. 그 정착촌이라는 단어에 묻은 무시가 느껴진다. 아버지가 고생이 많으셨나 봐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요. 제가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안 간다고. 자식 배 끼치기 싫으셨겠죠. 아들이 찔린 표정을 한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다 그래요. 우리 자식들도. 일주일 후 김석철이 돌아왔다. 휠체어를 탄 채로. 이제 걷기 힘들 거래요. 괜찮아요. 어차피 갈 곳도 없는데. 박춘자가 밀어준다. 컨테이너까지.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라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챙겨야죠. 우리밖에 없는데. 김석철이 울었다. 후회돼요. 더 일찍 친해질 걸. 앞으로 친하면 되죠. 앞으로가 얼마나 되겠어요. 모른다. 정말 모른다. 내일도 모르는데. 겨울이 왔다. 컨테이너는 냉동고가 됐다.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밤. 새벽엔 숨쉬는 게 보일 정도다. 박춘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근데도 춥다. 뼈까지 시리다. 톡톡톡. 할머니, 저예요. 김석철이다. 휠체어 타고도 매일 온다. 들어오세요. 라면 끓여왔어요. 이 추운데 같이 먹으면 덜 춥잖아요. 두 노인이 라면을 나눠 먹는다. 김이 모락모락. 이게 유일한 따뜻함이다. 할머니, 들었어요? 뭐요? 비동, 이 할머니 어제 돌아가셨대요. 동사? 아니, 지병이래요. 근데 혼자 있다가 또 혼자. 늘 혼자다. 발견은 언제? 이틀 뒤. 이틀. 죽고 이틀 동안 아무도 몰랐다. 박춘자는 숟가락을 놓았다. 우리도 저렇게 되겠죠? 할아버지는 그나마 아들이라도 있잖아요. 와보지도 않는 아들이 무슨 소용이에요. 맞다. 있으나 마나다. 원주민 시위가 시작됐다. 기후난민 정착촌 폐쇄하라. 우리 세금 축내지 마라. 강진구는 강진군민의 것. 정착촌 입구에 수십 명이 모였다. 플래카드를 들고 박춘자는 창문으로 내다봤다. 저 사람들도 불쌍해요. 김석철이 말한다. 불쌍하다고요. 우릴 쫓아내려는데 자기들도 무서운 거예요. 언제 자기들도 난민 될지. 그럼 이해하면서 우린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다. 늘 그렇듯. 경찰이 왔다. 지휘대를 해산시킨다. 잠시 조용해졌다. 내일 또 올 거다. 할머니, 우리가 죄인인가요? 죄인이죠. 가난한 죄, 늙은 죄, 난민 된 죄. 태어난 게 죄네요. 이제 알았어요? 둘이 웃었다. 씁쓸하게. 정착촌에 젊은 기자가 왔다. 기후난민 실태 취재 중입니다. 인터뷰 좀. 뭐하러요? 어차피 관심도 없으면서. 박춘자가 쏘아붙였다. 관심 있어서 왔습니다.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은 잊어버리겠죠. 기자가 당황한다. 20대 후반쯤 돼 보인다. 박춘자 손주뻘이다. 그래도 알려야. 알려서 뭐해요? 바뀌는 게 있나? 작년에도 왔어요. 재작년에도. 기사 나가고 하루 이틀 시끄럽고 끝. 기자가 카메라를 내려놓는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않나요? 포기요? 진작에 했어요. 집 잃었을 때 김석철이 끼어든다. 그래도 젊은이가 관심 가져주는 건 고맙네요. 아유, 할아버지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아니, 진짜예요. 우리 자식들도 관심 없는데. 기자가 녹음기를 켰다. 자식 얘기 좀 해주세요. 뭐하러요? 자식들 욕되는데. 아니, 그냥 왜 안 오는지. 박춘자가 한숨 쉬었다. 바빠서요. 다들 바빠요. 먹고 살기 바쁘고 애들 키우기 바쁘고 그것뿐인가요? 보기 싫은 거죠. 부모가 이렇게 사는 걸. 죄책감 들잖아요. 그럼 더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젊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들면 알아요. 죄책감이 제일 피하고 싶은 감정이라는 걸. 기자가 펜을 놓았다. 할머니도 부모님한테 그러셨나요? 박춘자가 멈췄다. 그랬죠. 나도 그랬어요. 침묵. 그래서 더 이해돼요. 내가 했던 짓을 당하는 거니까. 크리스마스가 왔다. 정착촌은 조용하다. 캐럴도 없고 틀도 없다. 메리 크리스마스. 김석철이 과자 봉지를 들고 왔다. 뭐가 메리야? 그냥 크리스마스지.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한테 명절이 뭔 소용이에요. TV에선 온통 가족 모임 뉴스다. 행복한 가족들, 따뜻한 집, 푸짐한 음식, 채널 돌려요. 다 똑같을 텐데. 그럼 꺼요. TV를 껐다. 조용해졌다.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린다. 할아버지, 후회 안 돼요? 뭐가요? 애 낳은 거. 가끔. 저도. 근데 또 생각하면 애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이 지경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때만 해도 미래가 있었는데 지금 애들은 미래가 없죠. 그러니 부모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고 핑계 같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둘이 과자를 나눠 먹는다. 바삭바삭 그 소리만 들린다. 새해가 됐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무원이 떡국을 배달 왔다. 복은 무슨. 박춘자가 받아들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떡국. 이미 식었다. 그래도 정부에서 신경 써주시네요. 선거 때만. 공무원이 가고 떡국을 먹는다. 맛없다. 집에서 끓이던 떡국이 그립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래, 올해는 좀 나아질 거야. 뭐가? 그냥 다.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없어. 엄마, 끊어. 바쁠 텐데. 끊었다. 아들이 뭔가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듣기 싫다. 위로받기 싫다. 아니, 실망하기 싫다. 2월, 또 다른 기후난민이 왔다. 이번엔 산사태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 사람들.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다른 지역으로. 거긴 또 어디요? 정착촌이 포화 상태다. 컨테이너도 모자란다. 우리도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작년엔 영구 정착한다더니 이제 와서 또 불안이 퍼진다. 여기서도 쫓겨나면 그 다음은 박춘자는 새로운 사람들을 봤다. 자기 6개월 전 모습이다. 넋 나간 얼굴, 텅 빈 눈. 저거 봐요. 우리도 저랬을 거야. 지금도 그래요. 더 심했죠.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봄이 왔다고 한다. 달력은 봄인데 체감은 아니다. 어제는 영하, 오늘은 영상 20도. 이상기후가 일상이 됐네요. 김석철이 말한다. 그러니 우리 같은 난민이 늘어나는 거겠죠. 10년 후엔 전 국민이 난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민이 아니라 그냥 국민이겠네요. 말장난이네.
둘이 컨테이너 앞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 씨앗을 뿌렸다. 뭐 심었어요? 채소요. 상추, 깨씹. 여기서 자랄까요? 자라든 말든 해봐야죠. 흙을 만지니 기분이 좀 났다. 고향 텃밭이 떠오른다. 할머니, 농사 지으셨어요? 50년 했죠. 그럼 전문가네요. 전문가가 뭐 해요? 땅이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땅이에요. 그냥 흙이죠. 그래도 씨앗은 뿌렸다. 기망은 아니고 그냥 습관이다. 김석철의 아들이 또 왔다. 아버지, 같이 가요. 싫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시면 어떡해요? 내가 선택한 거야.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들이 소리친다. 박춘자는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러니 나도. 아버지, 너도 어쩔 수 없잖아. 나 데려가면 내 인생 망가져. 그게 아니라. 맞아. 다 알아. 아파트도 좁고 애들도 있고 마누라도 눈치 보고. 아들이 울먹인다. 죄송해요. 죄송하지 마. 그냥 살아. 내 인생. 아들이 가고 김석철이 혼자 중얼거린다. 자식 키워봤자. 박춘자가 다가갔다. 그래도 와주기라도 하네요. 와서 더 속상해요. 안 오는 것보단 낫죠. 글쎄요. 5월 5일 어린이날. 정착촌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새로운 젊은 부부가 애를 데리고 왔다. 애도 기후난민이네. 불쌍해라. 박춘자는 아이를 봤다. 3살쯤. 뭣도 모르고 뛰어다닌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가 달려온다. 어머, 귀여워라. 우리 집 없어졌어요. 아이가 해맑게 말한다. 가슴이 찢어진다. 그래, 할머니 집도 없어졌어. 왜요? 비가 많이 와서. 비 싫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가 달려와 안아간다. 죄송해요. 뭐가요?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안다. 3살도 안다. 집이 없다는 걸.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정부 대책회의가 또 열렸다. 임대아파트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최소 5년은. 5년? 폭발했다. 3년이하더니 5년. 10년 되겠네. 예산이. 예산 타령 그만해. 우려거지야? 진정하세요. 진정. 여기서 5년을 더 살라고?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박춘자는 조용히 나왔다. 뻔하다. 10년이 돼도 안 지어질 거다. 김석철이 따라 나왔다. 포기가 편해요. 처음부터 포기했어요. 그럼 왜 회의는 와요? 심심해서. 농담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희망 고문이죠. 그것도 고문이에요. 여름이 왔다. 컨테이너는 찜통이 됐다. 에어컨은 없다. 선풍기 하나로 버틴다. 40도래요. 죽으라는 거지. 밖에 나갈 수도 없다. 그늘도 없다. 할머니, 시원한 데 가요. 어디? 마트라도. 거기 우리 오지 말래요. 그랬죠. 도서관. 거기도 눈치 보인다. 카페. 돈이 없다. 결국 컨테이너 안에서 버틴다. 이러다 진짜 죽겠어요. 죽으면 편하죠. 할머니, 농담이에요. 농담이 아니다. 진심이다. 뉴스가 시끄럽다. 전국적으로 기후난민 100만 명 돌파. 100만. 이제 우리가 특별하지도 않네요. 맞아요. 흔해졌어요. 그럼 이제 차별 안 하려나? 더 하겠죠. 100만 명이나 되니. TV에 전문가가 나온다. 기후난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완벽한 대책을. 박춘자가 TV를 껐다. 개소리. 할머니, 욕하시네. 욕이라도 안 하면 미쳐요. 추석이 다가온다. 정착촌은 더 조용해진다. 명절이 제일 서럽다. 할머니, 송편 먹어요. 김석철이 또 왔다. 편의점 송편이다. 이게 송편이에요. 떡이죠. 그래도 송편이라고 우기면 송편이에요. 둘이 웃는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다. 엄마, 추석인데. 알아. 못 가서 죄송해요. 오지 마. 볼 것도 없어. 엄마, 차 막힐 텐데 고생 뭐 하러 해. 네, 딸도 안도하는 게 느껴진다. 안 와도 된다는 허락에. 엄마, 용돈 좀. 됐어. 엄마, 제발. 끊어. 끊었다. 용돈 받으면 더 서러울 것 같다. 밤 11시. 또 구급차 소리다. 이번엔 누구일까?
디동치오래요. 누구더라? 혼자 사는 할아버지. 또 한 달에 두세 번 구급차가 온다. 대부분 혼자 있다가 쓰러진 사람들. 박춘자는 창밖을 봤다. 구급차 불빛이 빨갛게 깜빡인다. 저러다 내 차례도 오겠지. 할머니, 김석철이 문 앞에 있다. 못 주무세요? 할아버지도요? 무서워서. 뭐가요? 혼자 죽는 거. 박춘자가 문을 열었다. 차라도 한잔해요. 믹스 커피를 탄다. 뜨거운 물에 타면서도 손이 떨린다. 할아버지, 우리 약속해요. 뭐요? 매일 아침 서로 확인하기. 살았나 죽었나? 그래요. 좋아요. 둘이 커피를 마신다. 쓰고 달다. 인생처럼. 15월. 또 태풍 경보다. 이번엔 역대급이래요. 작년도 역대급이었는데 매년 갱신하나 봐요. 정착촌에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어디로 대피하래? 체육관. 또 다시 체육관이다. 원점이다. 박춘자는 짐을 쌌다. 별거 없다. 옷 몇 개, 약봉지, 핸드폰 충전기. 이게 내 전 재산이네. 김석철도 짐을 쌌다. 저는 이것도 많아요. 뭐가 들었어요? 사진첩, 가족 사진? 네, 이것만은 못 버려요. 박춘자도 핸드폰을 봤다. 사진이 몇 장 있다. 다 물에 잠기기 전집 사진들. 우리가 진짜 가진 건 추억뿐이네요. 추억도 사치예요. 미래가 없으니까 버스가 왔다. 또 피난이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비 때문에 피난. 할머니,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글쎄요. 이제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그냥 죽을 때까지 떠도는 거네요. 유목민처럼. 난민이죠. 기후난민. 버스가 출발한다. 컨테이너 정착촌이 멀어진다. 저기로 못 돌아갈까? 저 컨테이너 박스도 못 돌아갈까? 박춘자는 눈을 감았다. 어디든 상관없다. 어차피 집은 없으니까.